그러셨군요.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인데도 또 꼭 해야 될 말인데도 꺼려지거나 상대방 입장을 지나치게 배려해서 못하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사례를 들어보면 말하는 것도 마음먹기 나름이다. 거기에 네.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가요? 그럼요.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하는 말은 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전업주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육아도 하셨을 텐데 네. 그때 상황에서 지금 돌아보면 이 멘탈 코칭이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멘탈 코칭이라는 걸 접할 수 있는 건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긴 해요. 본인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면 가능할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아이들하고 코칭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네. 그런데 저희하고 코칭을 하고 난 아이들한테 네. 과거는 너에게 어떤 의미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아이들이 저를 성장시킨 마중물 같은 거였어요. 뭐 씨앗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해줍니다. 예, 요즘 저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표현하는가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돌이켜 보면 제가 1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돼요. 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쌍둥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아이가 셋이 되니까 이 육아를 누군가한테 맡긴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직장을 접고 10년간 육아를 하다가 좀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부담스럽고 하니까 직장 재취업을 해서 또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또 학부형들하고 그 10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 직장 생활에 갔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인간들을 만나고 인간이라고 하니까 아니, 표현이 좀 괜찮습니다. 이상한데 네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직장에 가서 제가 좀 10년간 쉬었다 들어갔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직급은 좀 높은 직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인솔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니까 직원들한테 되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되더라고요. 그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직장 생활이든 전업주부 생활이든 모든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 갈등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일수록 멘탈 코치로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이 내용을 들으니까. 네. 그럼 오늘부터 갈등을 만들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네. 모든 갈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본인도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와닿는데, 자, 멘탈 코칭은 사실 혼자 스스로도 셀프 코칭도 하지만 타인들한테 코칭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어떤 타인들한테 멘탈 코칭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켰거나 또는 갈등을 해소했거나 또는 그 사람이 뭔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좀 고민됐던 거를 해결해 준 사례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랑 직장에서 만났던 저희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약간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화를 내고 늘 일이 그게 이제 커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직장을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저한테 연락이 와요. 오늘 시간 되십니까? 저 고민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가족 이야기, 그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학부형으로서 고민이 되는 지점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간간히 이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 저희 멘탈 코칭 협동조합에서 제가 아이들을 만난 경험은 좀 작아서 그 아이들과의 경험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지금도 여전히 그 멘탈 코칭 덕분에 그냥 제가 조언을 해주는 것과 달리 코칭식으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각인이 확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이제 준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셨을 때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아까 뭐 육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힘든 역경을 이겨낸 그리고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얻은 의미, 삶의 의미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네.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퍼붓는 빗속에서 춤추는 것이다. 다시 한 번만 굉장히 멋진 말인데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퍼붓는 빗속에서 춤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폭풍을 피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폭풍이 올 때 돼서 온 거잖아요. 네.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춤추고 놀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춤춘다고 해서 무조건 뭐 즐거운 마음으로 댄스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셔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께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와닿을 것 같긴 느낌이 드는데 자,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퍼붓는 빗속에서 춤추는 거라는 그 의미가 이 멘탈 코칭이랑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그렇게 한번 여쭤본다면 이 멘탈 코칭이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까요? 그럼요. 멘탈 코칭에서 다루는 것들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던 사람들이 자기를 긍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화를 다스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화를 다스리는 그런 방법들도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행동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습관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배우게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목표를 갖게 하는 거. 그냥 살아도 사실은 조금씩 사람은 인간은 변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어 있는데 멘탈 코칭을 배워서 인생축이라는 걸 좀 세워보면 그래도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훈련을 하거든요. 인생축이라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데요. 그게 멘탈 코칭에서 쓰는 용어인가요? 네. 인생축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혹시 다시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멘탈 코칭이 나한테는 이런 의미다.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멘탈 코칭이 나에게는 딱 좋아. 딱 좋은 나만의 친구. 딱 좋은 나만의 친구. 한번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보시죠. 멘탈 코칭은 나만의 딱 좋은 친구. 자,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친구가 있죠. 뭐 그 중에 딱 좋은 친구가 우리 명코치께는 멘탈 코칭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사람들한테 힘이 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멘탈 코치로서 더더욱 성장하시고
활동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힘내시라는 메시지 한번 던져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좋아.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네.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네. 인생은 즐기는 거야. 네, 딱 좋아 세 글자에 담긴 힘이 네. 아주 확 느껴지고요. 이상하게 제가 지금 딱 좋아 말을 들을 때 제가 막 기분이 업되는 거 느껴요. 이게 코칭의 힘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자기를 상황을 받아들이고 딱 좋아를 외치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기를 함께 우리가 응원을 해 주시도록 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